을미사변 아관파천 와단 사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 당시 천하의 중심 태양주 박주인 해주라는 이름의 다른 이름인 일본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자폐는 국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 아니라 외세의 지원을 받는 앞잡이인 단지 무장세력들의 결합체였을 뿐입니다. 국가적인 법치주의가 있는 집단의 이성들이 벌일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천인 공노할 짓거리들이 백주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1895년 삼국간섭 이후 한국 정부 내에서 이완용, 민영환, 윤추호 등 소위 정동파들은 왕비 민씨의 세력을 앞세워 친러 친미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일제는 세력 만내를 위해 7월 13일 이노우에 대신해 군국주의 군벌인 미우라를 중앙공사로 임명했다. 한국 정부는 10월 민영환을 주미 정권공사로 임명하는 한편 일본군 장교가 훈련시키던 훈련대를 해산하고 미군 장교 다이가 훈련시킨 시위대를 중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친일계인 오윤중, 김가진을 면직시키는 대신 친덕의 이범진을 등용하는 등 배일 정책을 더욱 추진했다. 일본은 한국에서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왕비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방책을 모색했다. 그리하여 미우라 등은 대원군이 궁중을 감독하되 내각에 간섭하지 않으며 김홍집, 오윤중, 김훈식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이재명과 이준용을 중용할 것 등을 조건으로 대원군 세력의 협조를 얻었다. 이와는 별도로 미우라는 일본인 아다치가 경영하는 한성신부사의 수십 명의 1인 낭인, 일본 수비대와 거류지 담당 경찰관들을 하수인으로 고용하고 훈련대 간부 우번산, 이두왕, 이진호 등 친일파들도 포섭했다. 훈련대의 해산으로 다급해진 미우라 등은 왕비씨의 예정일이었던 8월 22일을 앞당겨 8월 20일 새벽에 행동을 개시했다. 1인들은 우선 대원군에게 가서 고유문을 결제받고 서대문에서 훈련대 병사들과 합류하여 광화문에 도착했다. 여기서 폭도들은 훈련대 연대장 홍경은을 죽이고 왕궁을 포위하던 다이 지휘하에 시위대들과 교전하여 패배시켰다. 폭도들은 고정과 중진의 침서인 건천궁에 난입하여 고정에게 미리 준비한 왕비의 폐출 주소에 서명을 강요하며 위협했다. 그러나 고정이 이를 거부하자 왕세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 극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어 국내부 대신 이경직을 살해한 뒤 옥고루에서 왕비를 무참하게 시해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화장하는 야만적 행동을 저질렀다. 이후 대원군을 고종과 대면시켜 미리 준비한 조칙 세계안을 제거할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왕비 시해를 일본인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위장 처리 방안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이번 사건은 훈련대와 대원군이 결탁하여 행한 쿠데타이며 일본군은 고종의 요청에 의해 출병하여 훈련대와 시위대의 싸움을 진압했고 왕비 시해는 아는 바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친일적인 김홍진 내각을 세운 다음 8월 22일 왕비 민씨의 폐위 조칙을 위장 발표했다. 그러나 고종, 러시아인 사바틴, 미국인 다이 등 목격자가 많아 사건의 은폐에 실패했다. 만행을 목격한 외국인들은 외교관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폭로했고 이에 미국 공사들이 앨런과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각각 군병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는 한편 각국 공사의 회합 후 일본의 관여 사실과 폐위 조치 불이전 등을 발표했다. 또 이들은 일본이 뒷받침하고 있는 김홍직 내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난처해진 일본은 사건 관련자를 형식적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일본인들을 체포하여 히로시마로 압송하는 한편 미우라 대신 고무라를 중앙공사로 임명했다. 그리고 일본군의 철수와 대한불간섭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노우에를 왕실이 문사로 파견하여 사건에 관련된 훈련대를 해산하고 왕비 민씨를 복위시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10월 12일 정동파들이 러시아와 미국인의 협조를 얻어 고종을 궁 밖으로 빼돌리려는 춘생문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은 사건에 외국인들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만행을 희석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다음해 1월 만행을 자행한 미우라 이하 폭도 48명을 증거 불충분이란 명목으로 석방했다. 한편 12월 1일 고종은 정식으로 왕비가 승하했음을 발표했으나 일본인의 관련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는 사건을 은폐하여 이주희, 윤석호를 범인으로 몰아 처형했고 대원군을 물러나게 한 후 이준영이 일본으로 망명하는 데서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다. 또 내외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개혁정책을 추진, 단발령과 권양연호의 사용, 친위대, 진위대 등으로 군제 개편,
소확교령 공포, 태양력 사용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왕비 시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 친일 내각에 의해 추진된 개혁은 전국적인 반일 의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아시아 내에서의 복주 선전국을 기반으로 대영 제국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강화시킨 만청과 일제는 청일전쟁의 승리로 군사력으로 조선을 장악하였던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백주의 부도에서 이러한 입에 담기 어려운 창극이 벌어졌던 것으로 동학혁명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히로시마를 광도라고 합니다. 광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관중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명성 황후께서 시해당한 옥구루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신증 동궁 여지스남 경도의 문직공서를 인용합니다. 빙고, 동서 이구를 누워서 얼음의 저장, 얼음의 발급을 맡았다. 동고는 두모포에 있어 제사 소형에 바치며 얼음을 저장할 때에는 저자도 근처에서 개천의 하루를 피하는데 얼음은 1244짝을 간직한다. 이곳에 옥호루가 있어 명승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옥호루가 동빙구에 있었는데 이곳이 경도에 나오는 것은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과 경도인 서울의 일체와 조작으로 인하여 한양장안의 관중에 있었던 광화문과 경복궁이 경도인 서울에 있는 것으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는 간중에 계셨습니다. 이전에 경복궁에 가보면 명성 황후께서 시해당한 곳이 그곳에 있었다고 했는데, 신증 동궁 여지 서남에서는 명성 황후께서 시해된 옥호루가 역사 속 동빙구에 있었다고 진실을 밝혀줍니다. 현재의 경복궁과 동빙구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관 파천, 아간 파천의 시대적인 배경과 내용을 살펴봅시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우원권을 확보하고 중국으로부터 요동반도를 활용받는 등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자 1860년대 이후 끊임없이 남하 정책을 펴면서 조선 내에도 친러 세력을 힘으로 했던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독주를 우려하여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영향력에 자극받아 조선의 왕실 및 일부 정치 세력 내에서는 배일 친러적 경향이 싹트게 되었다. 그동안 친일 계합파 정권에 의해 눌려있던 민비를 비롯한 적족 세력과 구미 공사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친미적 친러적 경향을 보이고 있던 정동파 인사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때 러시아 공사 베베르는 미국 공사와 함께 민비 세력에 접근하여 친러 정책 실시를 권유했다. 이에 새로 부임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1895년 8월 20일 일본인 낭인과 훈련대를 경복궁에 침입시켜 민비를 학살하는 의미사변을 일으킴으로써 일본 세력을 만회하고자 했다. 그리고 친일 계합파 내각은 단발령의 시대를 비롯한 급진적인 개혁사업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비 학살과 단발령은 조선 민중들의 반일 감정을 폭발시켜 전국적인 의병 봉기가 일어났다. 민비가 경복궁에서 학살되고 난 후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를 기회로 친미 친러 세력은 고종을 궁궐 밖으로 데려가 자신들이 중심이 된 새 정권을 세우고자 했다. 1895년 10월 12일 춘생문 사건은 친러 세력이었던 이범진 등이 춘생문으로 이끌어여 고종을 데려오려는 계획이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범진은 또다시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그 당시 친미파였던 이완용, 이윤현 등과 모의하여 고종에게 접근, 왕실의 안전을 위해 잠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길 것을 종용했다. 고종은 마침내 그들의 계획에 동의하여 1896년 2월 11일 새벽 왕과 왕세자가 궁녀의 가마를 타고 극비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했다. 파천 직후 고종의 명령으로 개화 내각의 총리 대신 김홍직과 농상공부 대신 정병화가 차명되었고, 내부 대신 유길전을 비롯한 10명의 고관은 일본 군용으로 투표하여 일본으로 망명했다. 탁지부 대신 오윤중은 도망가던 중 백성들에게 살해되었고, 외부 대신 김윤식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이와 같이 친일 정권이 무너지자 은신 중이던 친미 친러 인물들이 대거 등용되어 내각을 구성했다. 친러 내각은 친일 내각이 실시한 갑오 을미 개혁 사업을 중단하고 내각은 의정부로 환원되어 한동안 약화되었던 전제 왕권을 다시 강화되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동안 조선 정부의 인사와 정책은 러시아 공사와 친러파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 파천은 기본적으로 청일전쟁 이후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려 한 일본과 이를 저지하려는 러시아군의 세력 다툼의 결과였다. 1897년 2월 20일 고종이 다시 황궁하기까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1년 동안 러시아를 선두로 한 구미 열강은 왕실을 보호해준다는 대가로 각종 경제적 이권들을 약탈해 갔다. 왜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배신했을까요? 이 러시아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는 저자의 역사적인 감각을 무력화시킨 존재가 러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의 정체를 압니다. 아간 파천의 주인공 러시아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인 러일전쟁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모든 선입관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의화단 사건. 중국사에 등장하는 의화단 사건은 청일전쟁 이후의 갑오동학혁명의 연장입니다. 이 의화단 사건이 바로 동학혁명의 연장으로 의화단 사건의 주요한 내용만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화단 운동은 청나라 말기 1899년 11월 2일부터 1901년 9월 7일까지 산동지방 화북지역에서 의화단이 일으킨 외세 배척운동이다. 부청 멸량을 구호로 내건 본격적인 의화단 운동은 독일 로마 카톨릭 선교 활동이 왕성했던 산동성의 북부지역에서 1898년 4월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록 역사적인 내용이 조작되었지만 의화단의 신앙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의화단은 비록 통일된 조직이 없었지만 기율이 엄격하였다. 그들은 일률적으로 당규를 지켜야 하였으며 담 밖에서 활동할 때에는 스스로 식량을 준비하여야 하였고 밤이면 거적을 깔고 자는 고생을 할지라도 조금도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반 민중은 정부의 군대를 무서워하여도 의화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투쟁의 정의로움과 엄격한 규율로 민심을 얻게 되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갔다. 상기의 묘사는 우리 역사 속의 선인들을 표현한 문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동방견문록의 선인 부분을 인용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종교인들이 있는데 센신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나름의 고유한 관습에 따라 매우 금욕적이어서 다음과 같이 매우 고된 생활을 해나간다. 여러분은 그들이 밀기울만을 먹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밀기울을 뜨거운 물에 넣고 얼마간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먹는다. 그들은 1년에도 여러 번 금식을 행하며 금식 기간 중에는 내가 말한 밀기울 이외에는 지상에서 나는 어떠한 것도 먹지 않는다. 그들은 삼배로 만든 검은색과 청색의 옷을 입고 비단으로 된 옷이라고 해도 내가 말한 그러한 색으로 만들어서 입는다. 그들은 돗자리 위에서 잠을 자면서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힘든 생활을 영위한다. 이 밀기울을 먹고 치성을 드리는 선인의 모습을 참정계경에서 직접 찾아보면 자기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되는 것이다.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구하는 것이고 저절로 기억하는 것은 마음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마음에 살아있는 것이다. 돌을 닦는 처사는 정성을 들이는 이치에 딱 맞게 정성이 마음에 살아있게 하면 쌀가루 밀기울만 먹고도 머리꼴에 전기가 두루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 만가지 생각이 교대로 일어나더라도 굳게 다져진 한 가지 마음은 정성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참으로 아름답고 너무나도 명명백백해서 스스로 자제하는 비결들을 이리도 간단하고 자상하게 보여줍니다. 1년에 몇 번씩 단식 기간을 정해서 만가지를 텅 비워서 맑고도 고요하게 지극정성을 들이는 선인들의 한결같은 지혜의 전통입니다. 이 신인 천인의 역사적인 이름이 선인이었기 때문에 이 선인이 밝혀지면 조선의 진면목이 훤히 드러나고 원불교인 동학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화단의 주체인 동학을 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의화단의 신앙은 일치되어 있지 않았다. 즉 각 단과 간은 통일되었으나 고정적인 신앙은 없었다. 단지 신령이 몸에 붙어 있어 총알이나 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미신 사상만이 서로 비슷할 뿐이었다. 그들이 신봉하는 신령도 가지각색이었다. 천신을 내 몸에 모신 시천주 내유신령의 이 의화단이 동학의 내유신령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로써 중국 역사 의화단의 정체는 바로 동학군이었던 것입니다. 8개국 연합군의 천진 북경 함락, 의화단이 확대되면서 제국주의 열강은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국의 중국 주재 공사관들은 청주에 대하여 강력한 방법으로 의화단을 진압하도록 요구하였다. 1900년 4월에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4개국 공사가 연명으로 청정부가 2개월 이내에 의화단을 진압하지 않으면 육군과 해군을 산동성, 저리성 두 성으로 진입시켜 청을 대신하여 평정하겠다는 조회를 보냈다. 이들은 6월 17일 상륙하여 다구 포대를 점령하고 천진으로 향하여 7월 14일 천진을 함락시켰다. 천진에서 지휘관이 모여 7월 27일, 8월 1일, 8월 3일 세 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그 다음날 18,300명이 북경을 향해 천진을 출발하였다. 8개국 연합군의 북경 입성과 민간인 대학살. 8월 13일에 8개국 연합군은 북경에 입성함으로써 점령하였고 북경은 혼란의 상태가 되어 버렸다. 연합군은 북경을 점령한 뒤 3일간 의화단 색출을 명분으로 끔찍한 살인, 약탈, 강간 등 범죄를 자행했는데 희생자의 대부분은 의화단과 전혀 무관한 민간인들이었다. 한편 북경에서의 전투가 끝난 뒤에도 의화단은 각 지역에서 저항을 계속했다. 천진이란 실시계천의 부도 천주가 있었던 천안의 진이며 북경이란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지역의 대도라고 했습니다. 의화단 사건을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청조선에서 동학군을 진압했는가? 결단코 아닙니다. 청조선에서 의화단인 동학군을 진압하지 않으니 근대사의 무장단체 소유럽 연합국 자신들이 직접 진압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